울버햄튼 황희찬 선수 이번 주에 지네요. 아 일단 울버햄튼이 최근 이제 일정이 험난하죠. 네. 리버풀 지난주에 만났고 또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에 맨시티를 만납니다. 죽음의 4연전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어지는 게 그렇죠. 지금 리버풀 만났고 네. 맨시티 이제 만날 거고 브라이턴도 그쵸. 포터 감독 때문에 잘하고 힘든 일정이고 그다음에 첼시.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경기가 또 아스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맨유가 있습니다. 아 이제 연패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울버햄튼이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강팀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좀 솔직히. 분위기 이렇게 좋다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지금도 이제 노리치 경기 비기고 네. 번리 경기 비기고 리버풀 경기는 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맨시티 만나는데 어차피 졌어요. 그래서 뭐 프리뷰는 간단합니다. 졌어요. 이 경기 질 건데 이제 어떻게 지냐 몇 대 몇으로 지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간과하면 안 된다. 울버햄튼이 네네. 맨시티에게 강할 때가 있죠. 맞아요. 심지어 2019-2020 시즌에는 네. 더블이었습니다. 더블이라고 하면 한 시즌 2번 다 이겨버리는 거. 그렇죠. 울버햄튼이 2번 다 이긴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누누 감독 체제에서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또 울버햄튼이 맨시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누누 감독이 있을 때 울버햄튼은 더더욱 그렇죠. 수비 땅 해놓다가 그냥 빵 뛰어가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좀 당해 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져요. 일단 울버햄튼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어허.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성적이고 네. 반면에 맨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5연승.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현재 1위 그렇죠. 맨시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스털링이나 칸셀로나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공격력도 괜찮고 네. 수비적으로도 또 괜찮고 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맨시티와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는 울버햄튼의 또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1위와 8위.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졌어요. 졌는데 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지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일단은 뭐 그래도 울버햄튼이 수비에는 네네.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코너 코디네요. 네. 최근 15경기에 이 15라운드까지 13실점이죠. 근데 이 기록이 맨시티, 첼시, 리버풀을 제외한 팀들 중에 가장 적은 실점입니다. 실점 자체가. 네. 네네. 그만큼 이제 울버햄튼이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4경기 동안 최근 전적을 보면 뭐 승리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실점도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골도 못 넣었는데 득실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 지리해요. 울버햄튼 경기 보면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최근 4경기 동안 실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허.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 울버햄튼도 사실은 브루노 라즈 감독 체제에서 네. 이제 시즌 초반에 좀 흐름이 좋다가 조금씩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수비를 단단하게 하면서 맞아요. 수비 이후에 역습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수비 라인에 있는 사이스, 킬먼, 코디 이 중앙 수비 라인이 굉장히 수비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 던지는 거, 조직적인 거 다 맞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후방에 주세사가 있죠. 야, 골키퍼 잘하대. 네. 그래서 이 순위 선방률을 보니까 선방률이 맨디 다음으로 지금 좋습니다. 첼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사 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드캐리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보면.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이 최근 실점을 안 하고 있는 건 이제 뭐 중앙 수비 라인의 단단함도 있지만 주세사의 그 엄청난 선방 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맨시티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좀 제어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은 있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울버햄튼이. 뭐 억지로 이렇게 끄집어낸 자신감 같은 거 없어도 돼요. 뭐 갑자기 울버햄튼이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해요. 맨시티한테. 그런데 이제 울버햄튼에는 맨시티에게 강한 아다마 트라오레가 있습니다. 아다마가 맨시티에게도 강했나요? 아니면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2019-2020 시즌에 이 울버햄튼이 더블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아다마 트라오레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 2019-2020 시즌에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승리했는데 아다마 트라오레가 2골 모두를 넣었습니다. 아다마가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막 뛰어들어가고 이런 거는 기억이 있지만 아다마가 골을 넣었다고요?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서 역습할 때 다다다다 달려나가서 득점을 기록했었죠. 아니 나는 아다마 참 신기해. 이렇게 허벅지도 다 이만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뭐 이것도 이만하고 근데 막 뛰어가지고 막 하다가 슈팅을 딱 하면
엥?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맞아요. 어떻게 슈팅을 저렇게 하지? 막 그리고 전혀 슈팅 연습을 안 하는 것 같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19라운드에서 만났었는데 3대2로 이겼거든요. 네네. 울버햄튼이. 그때도 아다마 트라오레가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면은 그냥 강했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 강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맨시티 만났을 때마다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가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이적이 어디로 가네 그쵸. 막 그런 뭐 얘기 많이 리버풀이네 뭐 이렇게 빅클럽과 많이 연결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또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선택을 안 받을 만하다 뭐 이런 활약이긴 하니까. 사실 그때도 이제 막 한참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이적스를 때 빅클럽. 맨날 쪼가 나오면 아니니까 걔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저기 강팀 만나서 올라왔을 때 뒷방 한 번씩 때리는 거지. 걔가 무슨 빅클럽을 가. 그렇죠. 다 물러난 수비한테 걔가 뭘 할 수 있어. 걔 안 돼. 그런 디테일 없는 애들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맞죠. 네. 아다마가 역대 맨시티에게 강했던 건 딱 그거겠죠. 아무래도 맨시티는 당연히 이번 경기도 라인을 완전히 올려놓고 맞습니다. 두들겨 팰 텐데 그러다가 이제 울버햄튼 막 지키다가 한번 빵 치면 아다마밖에 없지 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황희찬 같이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다마가 강했던 거죠. 최근에 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시즌 초반에 주전으로 나오다가 사실 좀 부진한 활약을 통해서 맞아요. 황희찬 선수에게 밀렸고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트링캉이나 포덴세 같은 선수들에게 밀리면서 못 네. 나왔었죠. 계속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근데 최근에 다시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울버햄튼이 수비적으로 나와서 플레이할 때 역습으로 나가려면 결국에는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아다마의 힘이 필요하긴 하다. 울버햄튼에게. 저는 이제 좀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 필요하긴 하다가 아니라 아다마밖에 없다. 그렇죠. 아다마밖에 없죠. 맨시티랑 울버햄튼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은 그쵸. 아다마의 치달밖에 없다. 사실 울버햄튼이 역습을 하려면 이 아다마의 1인 역습을 네. 거의 믿고 가야죠. 뭐 솔로런이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혼자 열심히 달리기. 뭐 히메네스 최전방에 있는 히메네스나 황희찬 선수가 뭐 드리블을 통해서 뭐 볼을 전진시키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전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거의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한테 주고 너 혼자 이제 가라 하면 아다마 트라오레가 볼을 달고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마이클 조던 시대에 네. 시카고 불스 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땠냐면 시카고 불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조던에게만 볼을 줘요. 그러면 해라. 다른 선수들이 다 절로 빠져요. 마이클 조던이 1대1 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버저비터를 넣거든. 지난주에 하는데 아다마한테 사람들이 일단 볼 잡으면 아다마한테 줘. 그러다 보고 있어. 아다마가 어떻게 할지. 근데 그게 또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재밌더라고. 반다이크를 밀어버리면서 반다이크가 막 넘어지는 장면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울버햄튼이 어쨌든 역습 전형을 만들 때는 그래도 아다마 트라오레가 핵심 선수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의 이번 시즌 기록을 봐도 드리블 성공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위? 1위인데 70개거든요. 그런데 2위와의 차이가 거의 한 10 몇 개 차이 나죠? 12개 차이 나죠? 생마시맹이 58개, 그리고 모우라가 39개인데 차이가 꽤 큽니다. 야, 모우라하고는 거의 뭐 한 2배 정도 차이 그렇죠. 나는 거고 뉴캐슬의 맥시맹하고는 또 차이가 상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90분당 드리블 횟수도 1위 당연히 1위고. 그리고 아다마밖에 없다. 이번 주는 드리블 성공률이 놀라운 게 81%예요. 야, 그러니까 드리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간격 드리블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환 드리블도 있는데 치고 드리블이거든. 맞아요. 치고 달리면 그리고 못 따라와. 아무도 지금 못 따라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아다마 트라오레의 1인 역습이 있다는 거. 네네. 요게 이제 울버햄튼이 좀 믿어볼 만한 구석이다. 1인 역습.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가 맨시티에 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맨시티의 좀 전술적인 좀 패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처럼 좁혀 들어오죠. 그럴 때 이제 이 좀 문제가 과르디올라식 전술의 문제가 좌우 측면이 사실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수비들이 이제 좌우 측면을 굉장히 넓게 커버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 아다마 트라오레는 1대1로 붙었을 때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선수다. 최근에 보면 딱 그 아다마 트라오레와 포지션이 겹치는 이 수비수가 칸셀루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맨시티가 칸셀루의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배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굉장히 좀 믿고 있죠. 그러면서 이 칸셀루가 거의 하프 스페이스까지 전진해서 볼을 전개하고 이 데브라이너처럼 거의 뭐 키패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진성도 그렇고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요새 뭐 칸셀루 플레이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칸셀루의 플레이가 거의 이 맨시티의
공격 작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칸셀로가 공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측면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디아스나 스톤스와 그 중앙 수비수들이 아다마 트라오레와 1대1 경합을 하게 될 텐데 이 1대1 경합에서 과연 아다마 트라오레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는 그 공간이 났을 때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좀 비벼볼 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 아까 드리블 성공률이 80% 넘는다고 그랬나요? 그게 어느 정도면 10번 시도하면 8번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10번 시도해서 8번 성공시켰어.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그게 문제죠. 자, 벗겨냈어. 네. 없어. 때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막 리버풀전에서도 울버햄튼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마 트라오레 때문에. 어. 그런데 다 마지막 패스가 이상한 데 가고 슈팅이 이상한 데 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또 패배를 했죠. 그 요한 크루이프가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자꾸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 없는 과정만 아름다운 축구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다마 트라오레가 볼을 끌고 나가는 거 보면 아름답죠. 네. 진짜 이제 축구적으로 봤을 때 와 저런 플레이를 메시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성기 때 메시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 3-4명을 달고 뛰니까 와 저게 되는구나. 재밌죠. 라고 했다가 아 저 선수가 메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아까 얘기하면 요한 크루이프가 또 그 반대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과정은 재밌잖아. 네네. 막 드리블 얼마나 재밌어 막 하는 거. 그래서 결과는 내지만 과정이 없는 반대로 얘기하면 네네. 이런 축구는 지루하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아다마는 지루하진 않잖아. 그쵸, 재밌다는 그쵸. 얘기야. 경기 내내 재밌죠. 근데 결과를 못 내니까 아까처럼 무의미한 거고 아다마는 과정은 재밌거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이제 조금 다듬을 수 있다면 네네네. 이 맨시티의 전술적으로 봤을 때 네. 또 아다마의 또 특성을 봤을 때 네. 분명히 울버햄튼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마무리는 결과적으로 라울 히메네스라든지 황희찬 선수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특히나 문제가 득점력이죠. 맞아요. 네. 너무 꿀못 넣어. 이 15경기에서 12개의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노리치 다음으로 안 좋은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네, 19위예요. 다득점 기록이. 사실상 거의 그냥 꼴찌네. 사실상.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슈팅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노리치 다음으로 또 안 좋고. 슈팅 자체도 별로 못 때리고 있다. 그렇죠. 슈팅 자체가 이미 안 나오면서 돌파는 되는데 이제 공격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지금 플레이들이 울버햄튼이 나오고 있다. 맞아. 요새 울버햄튼 경기 보면 다 그러고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경기당 일단 슈팅 숫자가 10개인가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토트넘하고 똑같거든요. 토트넘도 19위예요. 그래요? 네. 토트넘도 10.9개. 울버햄튼도 10.9개. 18위, 19위 슈팅 그쵸. 숫자가. 그런데 이 지루한 경기당 슈팅 숫자는 똑같은데 결국 차이가 나는 건 손흥민의 유무. 그렇지. 득점력의 유무죠.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아니 왜 우리나라에 있는 저 팀 둘이 슈팅 숫자가 적기로 18위, 19위인데 네.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치면 네. 10.9개를 11개 그렇죠. 때린다고 봐야죠. 그렇죠. 대충. 반올림 하면 11개 때리는 건데 그래도 토트넘은 골을 넣는 건 손흥민 같은 결정력 딱. 그렇죠. 네. 근데 울버햄튼에는 그 득점력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지금 그나마 그래도 팀 내 최다 득점이 황희찬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황희찬도 최근에 슈팅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6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무득점이고 울버햄튼도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빼면 골을 넣는 선수가 없어 지금 요새. 그렇죠. 라울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더니 또 그러고. 일단 히메네스가 사라져야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는 그 히메네스가 좀 끌고 나갈 때 황희찬 선수에게 공간이 났는데 라황 조합. 그렇죠. 히메네스가 최근에 또 좀 부진하면서 지난 경기 되게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황희찬 선수도 좀 득점 기회를 못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 울버햄튼이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황희찬 선수의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좀 최근에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죠. 그냥 그 이유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지금 물어보면 왜 네네. 슈팅을 안 할까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술적인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좀 누리라든지 이런 선수들 때문에 내려와서 그렇죠. 수비 쪽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요새 그 히트맵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슈팅할 수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슈팅을 안 때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슈팅 존까지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고 볼을 잡을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때도 맞아요.
슈팅을 또 안 하고 패스로 이어가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죠. 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에 진짜 극공감하는 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에게 꼭 전해달라고. 지금 울버햄튼 내의 다른 공격수들 다 합쳐서 당신보다 슈팅을 더 잘 때리는 선수는 없으니 기회가 되면 과감하게 때려도 된다. 물론 이제 라울 히메네스가 정말 좋을 때야 뭐 슈팅이 좋은 선수지만 라울도 좀 떨어져 있고 나머지 누구야? 그럼 트링캉, 아다마 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럼 황희찬 선수가 그들보다 슈팅을 못 때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골이 없어 보이죠. 지금 팀 내 득점 1인데. 맞아요. 약간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황희찬 선수가 보면 이렇게 되게 당차지만 그 당찬 성격들이 보면 한두 번 안 되면 약간 주눅든 느낌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때려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이 울버햄튼이 슈팅 자체가 적으니까 황희찬 선수의 슈팅 기회 자체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아, 그것도 있죠. 전체가 적으니까 그렇죠. 황희찬도 적어지는. 이것도 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당 슈팅 횟수가 1개가 안 됩니다. 너무 적다니까. 0.8개인데 0.8개예요? 네. 그러니까 1개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황희찬 선수의 골을 보기는커녕 요새 슈팅 하나 보려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록을 찾아봤더니 6경기 중에 5경기가 슈팅이 없어요. 아예? 네, 아예 슈팅이 0개입니다.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가. 이건 조금 그렇다. 공격수인데.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최근 6경기에 황희찬 선수가 득점이 없잖아요. 득점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슈팅을 안 때렸기 때문에. 맞아. 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팀이 전체적으로 지금 슈팅을 그렇죠. 18일 정도로 슈팅 숫자가 전체적으로도 못 때리니까 공격수들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황희찬 선수 스스로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회가 왔을 때 그래야 이게 또 역할이야. 그렇죠. 팀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스트라이커가 해줘야지. 때려가지고 때려야 히팅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라이커가 못 넣는 걸 왜 뭐라고 하냐. 안 때리는 걸 뭐라고 해야지. 때려야 돼 지금. 슈팅을 때려야 돼. 이번에 그래서 상대가 특히나 이제 맨시티면 이거 져요. 질 건데 아니 얼마나 슈팅 기회가 오겠어 사실은.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때려야 돼. 좀 열리면 그냥 막 때리고 중거리도 한번 해보고. 맞아요. 괜찮아.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유럽이 뭐 스트라이커들이 욕심낸다고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베르바토프 했는데 나한테 패스해. 마무리는 내가 할 거야. 다 그렇잖아. 그런 스트라이커들이 그런 막 약간 욕심내고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아다마 트라오레가 흔들어주는 역할을 그래도 맨시티를 상대로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어주는 과정에서 슈팅 찬스가 그래도 몇 번 올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다면 황희찬이든 아니면 뭐 히메네스든 결정을 지어줄 수 있다면 그래도 이제 맨시티와 좀 대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와서 베스트는 이거야. 경기는 맨시티가 이기고 울버햄튼에서 골을 하나 그냥 황희찬이 넣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어떻게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객관적으로다가 냉정하게다가 이렇게 경기는 그냥 맨시티가 이긴다고 하고 황희찬이 골 하나 넣는다고 합시다. 이게 베스트예요 우리에게. 그렇죠.